자, 소비자 선택. 여기 참, 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분야로 나는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최대한 여기를 어떻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는 하죠. 잘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소비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걸 보게 됐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봤고, 거기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우리 시장 측면에서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소비자는 과연 어떻게 이 행동을 취하는가? 어떻게 취하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과연 소비자들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효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게 이 소비자 선택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간다고 보냐면 여가와 노동 시간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가와 노동 시간 이거를 결정을 하죠. 일단은 얼마만큼 놀고 얼마만큼 일할 것이냐. 사람들은 일을 하는 이유가 일이 좋아서도 하겠지만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 소득을 얻어낸 것으로부터 소비를 해요. 그죠? 결국에는 소비하고 노는 거죠. 결국에는 소비하고 노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행위가 이렇게 단순하고 지금 단편적이진 않을 수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의 노동 시간을 내가 가질 것이고 얼마 동안 얼마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노동시간, 소득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과연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이루려고 하느냐. 어느 정도의 소비를 이루어야지만 자신들의 만족을 극대로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만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만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여가와 포함을 해서예요. 노는 거 좋죠. 노는 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죠.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아주 단순화된 그러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이외의 것으로 만약에 살아간다. 찾기 아마 쉽진 않을걸요? 찾기 하나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저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족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만족이라는 것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효용, utility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것.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녹차, 뭐 다른 차들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깨끗한 물이 제일 좋다.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람의 취향이죠. 이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그 것을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물만 마시는데 쟤는 왜 물만 먹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쟤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쟤는 왜 맨날 영화만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대부분 그러한 것이 주관적인 어떠한 자신들만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상대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일 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쟤는 저걸 참 좋아하는구나. 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목소리가 커. 쟤는 체질이 목소리가 큰 애구나. 이런 상대를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누군가가 커피 대신에 차만 무지하게 마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생각할 때 짜장면이라는 것은 쓰레기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짜장면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정말 아름다운 음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은 나는 인정해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먹고 나서 입을 좀 잘 헹궜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기를 바래? 그것도 이상한 거죠. 왜 그걸 인정하기를 바래? 그럼 나는 내가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인 그러한 그 만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인정하길 바라는 건 남들도 이걸 좋아하길 바라는 거야. 남들이나 나랑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고도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한 효용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소비를 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소비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떠한 상품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소비를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 이거야. 여러 개 뭐 몇만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만족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점심도 오늘 먹었던 점심 내일 똑같은 점심 되도록이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실험 정신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음식을 시켜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받고 검증을 하고 여기 괜찮다더라 그러면 그때서야 지금 시도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은 많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씩 나눠서
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이죠. 내가 만약에 늘 첫 번째 한 단위 얻은 것만큼 효용이 나타나게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품들을 여러 개를 전부 다 이 정도의 효용을 가져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 이 정도의 크기를 만족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매번 요만큼의 효용의 증가를 보기는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물이건 아니면 새우깡이건 뭐건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건 뭐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 보면 한계효용 체감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더 소비하게 되면 고문이야. 그 수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대부분 안 가요. 그 이전에서 소비를 멈추지. 왜?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기 전에 멈추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한 단위씩 소비를 증가시킬 때마다 나한테 돌아오는 만족은 계속 감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구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였죠. 마지막 한순간에는 한계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도 효용이라는 것을 그려보면 그렇다는 거죠. 저기에서 그리고 있는 거는 전체 효용이에요. 전체 효용. 내가 4단위까지 소비할 때까지의 전체 효용은 얼마나 될까요? 저 정도 크기.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얻는 그러한 만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한계 효용은 감소하는데 총 효용은 증가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화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0이 되는 그러한 지점이 분명히 있고 포화점을 지나게 되면 총 효용이 감소할 수 있죠. 효용이 감소할 수 있고. 근데 소비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 이상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이상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스스로를 고문해가면서 괴로운 수준을 느껴가면서 새우깡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입천장이 까져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우깡을 계속 먹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그 형태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라는 거죠. 그죠? 효용이라는 것과 한계효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소비자의 선택을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소비자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한두 개의 상품을 소비하는 건 아니죠. 딱 하나만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저기 어디선가 소비를 갖다 멈추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가만 보게 되면 소비하는 상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뭐 버스도 타고 뭐 지하철도 타고 와서 또 커피도 마시고 뭣도 사고 뭐 볼펜도 써야 되고 뭐 노트북도 써야지 되고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소비하는데 어떻게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주 우리가 분석을 하기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보려면 상품이 딱 2개가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딱 상품이 2개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상품이. 여러 개의 상품이 있지만 그걸 딱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2개만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J와 YJ와 이렇게 2개의 상품을 소비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그 효용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효용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전체적인 총 효용의 증가를 생각을 하려면 2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 Y축 해가지고 지금 이 소비가 증가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 높이로 보게 되면 이것이 효용의 증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과연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거기 이전에 효용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효용 수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고선이죠. 요건 등고선이에요. 여러분들 왜 산의 높이를 갖다 질 때 평면에다 놓고 산의 높이를 갖다 이렇게 재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뭐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X재화, Y재화를 전혀 소비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바깥으로 멀어져 갈 때가 X재화와 Y재화를 소비를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효용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X재화와 Y재화를 일정한 수준으로 소비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는데 Y를 많이 소비를 하고 X를 적게 소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Y를 줄이고 X를 더 늘리게 되면 동일한 효용점에 갈 수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리게 되면 여기서 Y재화, X재화 이렇게 있죠. 그런데 X재화를 1개, Y재화를 4개 이렇게 소비할 때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효용, 여기에서의 효용하고, 그죠? 지금 X를 4개, Y를 1개 이렇게 소비할 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효용하고, 만약에 이것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걸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 소비 활동을 할 때 나 이거 대신에 저거 소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얘기하는 것을 효용이 일정한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 이거야. 무차별 곡선. 여기나 지금 동일한 효용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X를 얼마만큼 포기를 해야지 Y를 지금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지 지금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냐. 지금 1점에서부터 지금 만약에 2점이다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면 지금 X를 몇 단위를 포기하고 Y를 몇 단위를 소비를 해야 지금 그 동일한 효용점을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indifference curve. 그래서 이것을 I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U, 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유틸리티가 동일한 거야. 뭐 이렇게 그 표시를 하게 되죠. 그죠?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람은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점보다는 더 높은 그러한 효용점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무한대로 간다면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는 있는 거죠. 어떠한 일정한 점을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포화점까지 가는 거 아니냐, 포화점까지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게 좀 줄어들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점점 더 증가하는 건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런 점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상품이 작진 않아요. 훨씬 더 상품이 많은 거죠. 그죠? 상품이 무한정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더 증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여간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효용 체계를 평면에다가 두 개의 상품으로 그려서 놓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효용이고, 나는 여기에 효용을 갖고 싶어. 이렇게 높은 효용점을 찾고 싶어. 라고는 하지만 이게 효용점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족의 정도를 만약에 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500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5배 정도의 효용을 갖고 싶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점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경우죠.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거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무한정 받쳐주면야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디선가 이 사람은 소비를 멈춰야지 되고 그것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득의 어떠한 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소비점을, 그 효용점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돈이 50만 원이 있는데 그 50만 원을 한 가지 상품에다가만 전부 다 올인하지는 않죠. 그죠?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죠?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번 한 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사용을 하면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예산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는데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한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려놓고 있는 게 XJ와 YJ. 여기 또 재화를 바꿨어요. 그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는 YJ와 여기 XJ와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만약에 100일 때 100만 원이 있을 때 YJ와의 가격이 10이고 XJ와의 가격이 10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느냐 하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YJ와를 몇 개를 소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Y에 대한 가격으로 나눠주게 되면 Y를 몇 개 소비할 수 있을지가 정해지는 거죠. X도 마찬가지죠. X만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X의 가격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사람은 몇 개를 소비할 수 있을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점들을 찾아서 그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 안에서는 소비가 가능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이 밖은 지금 소비를 하고 싶어도 효용을 느끼고 싶어도 저렇게 높은 효용점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찾아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B점에서 소비를 한다. 저기에서는 B라고 써놨죠. 이렇게 이 예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선 안에서 소비를 한다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전부 다 쓰지 않는 거죠.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러한 선상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다 사용하는 거죠. 싹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다 이용해서 가장 높은 효용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찾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찾아갈까? 이런 얘기죠. 이것이 소비자의 선택 이론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찾아본 거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하는 걸 찾아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찾아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떠한 규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어떠한 규칙이냐? 어떠한 규칙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러한 규칙이에요. 지금. 예산선 그어놓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그어봐요. 무차별 곡선을 그어봐.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지는 어떠한 점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찾아지는 점들을 보자. 지금 얘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이러한 무차별 곡선에서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A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저쪽에는 A점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저 A점을 보게 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은 다 사용을 하지만 지금 2점보다는 훨씬 더
효용이 낮은 수준이죠.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X제와 Y제와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X제와를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야. X제와만. Y제와에 비해서. 그래서 X제와를 소비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Y제와의 소비를 조금 늘렸더니 얘는 효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였다는 거죠. 저 A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A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Y, 여기 X 이렇게 있죠. 근데 A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I1 여기죠. 요 A점에서 지금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까지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겠지만 한번 그래도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py px 이렇게 되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uy mux 이렇게 돼요. 산수가 여기에서 한번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가 마지막 산수, 처음이자 마지막 산수 사용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설명하는 이 점을 설명할 때 산수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없어요. 방법이. 자, 예산선의 상태를 보면 예산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x의 x, py의 y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금 그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수예요. 그리고 이것의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미분을 해요. 전미분 모르는데요? 했다고 치자는 거죠. 그죠? 여기요? 이거는 상수죠. 상수가 조금 변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죠. 그죠? 그리고서는, X의 변화에 따라서 효용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거죠. X 소비량이 달라질 때, 효용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선 X의 변화량은 얼마인데, 그리고 Y의 변화량이 달라질 때 효용은 얼마나 달라지느냐. 그리고 Y의 변화량은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에서는 지금 효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X와 Y의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두 개의 합을 하게 되면 효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것이 지금 무차별 곡선을 전미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보느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것을. X 변화에 대한 효용의 변화, Y 변화에 대한 효용의 변화, mu X, mu Y.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한계 효용을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죠?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서 Y에 대한 X에 대한 한계 효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지금 이것을, 지금 dy분의 dx로 구하게 되면, dy분의 dx로 구하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죠.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A점에서를 따져보게 되면, A점에서의 지금 예산선과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A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에서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요.
상당히 기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모르는 걸 배울 때 항상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죠. 그죠? 지금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이너스의 기호를 지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효용을 이것보다 더 I1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X라는 소비를 줄이고 Y라는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X라는 소비를 줄이고 Y에 대한 소비를 늘려라. 그래야 너의 효용은 더 높아져서 이러한 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산선과 지금 무차별곡선의 그러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부터가. X에 대한 소비를 줄인다. 라는 얘기는 X에 대한 소비를 줄인다. X의 소비를 줄이면 지금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한계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만 그려서 보게 되면 X에 대한 소비를 그릴 때 효용을 그리면 이렇게 됐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X의 소비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소비가 지금 발생시켰던 한계 효용은 지금 아주 작아요. 근데 얘의 소비를 줄이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로부터 마지막 한 단위로부터 발생되는 한계 효용이 훨씬 더 커지죠. 그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X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증가된다. 반대로 Y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 한계 효용은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높이고 얘는 줄이면 지금 이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같아질 수 있는 점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A점에서 지금 여기 저쪽에서는 2점까지 옮겨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A점에서 2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일단은 산수적인 어떤 형태는 이래요. 산수의 형태로는 이래요. 근데 이거를 산수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책은 크루그만 책 딱 한 권 있어요. 크루그만의 경제학 입문책이 딱 한 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크루그만의 그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표를 그려요. 표.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소비를 하는데 X라는 상품 몇 개 소비할 때 Y라는 상품을 몇 개를 소비를 할 때 지금 이렇게 조합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두 개를 다 소비를 할 때 여기에 소비하고 이쪽에 소비하고 이쪽에 소비하고 이쪽에 소비해서의 효용의 크기를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어느 점으로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는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죠. X와 Y의 소비를 줄이면서 이 사람들의 한계 효용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효용이 변화하게 되면 총 효용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일단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으면 잊어도 돼요. 점유분이 뭔지 여기에서 이것을 X로 정리를 하게 되면 X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울기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다 잊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PY, PX. 지금 이것은 X와 Y의 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짜장면과 냉면의 비율이죠. 냉면 가격에. 그렇죠? 짜장면과 냉면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개인적인 그러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어떠한 기준이에요.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격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러한 가격의 비율이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의 비율이에요. 그것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MUY, MUX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각각 개개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개인이에요. 그죠? 한 개인이 너네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네들은 지금 이것이 일치가 되는 전까지 갈 때가 아마 제일 좋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라는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기울기를 보니까 X라는 상품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고 Y라는 상품은 덜 소비하고 있었던 거야. 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X라는 상품은 줄이고 Y라는 상품의 소비를 늘려라. 이러한 얘기죠. 간단히 다른 걸로 얘기를 바꿔볼까요? 상품을? 여기는 교양서적이고요. 이쪽에는 술이에요. 그죠? 맨날 술만 먹고 교양서적을 안 읽으면 몸 상하고 머리는 굳고 뭐 이런 거죠. 너 효용을 높이려면 술은 줄이고 교양서적은 늘려라. 이런 얘기죠.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두 개를 동시에 소비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의 효용 체계가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효용 체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게. 무차별 곡선. 이것도 미분 가능하고요. 연속이고 그래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무차별 곡선이죠. 효용 체계를 가진 거예요. 여기에서 Y라는 상품과 X라는 상품을 지금 소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기울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PY, PX가 지금 MUY, MUX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이것이 더 큰 거죠. 절대값으로.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때 효용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효용이 더 높아지는가? Y의 소비를 줄이고 Y의 소비를 줄여서 이걸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높이려면 MUY를 높이려면 소비를 줄여야지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내요. 줄이는데 왜 이게 높아져? 한계 효용이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효용이기 때문에. Y의 소비를 줄여서 여기에 한계 효용을 높이고 이쪽은 소비를 늘려서 여기에 한계 효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지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느냐? 이전까지 가야지 돼요. 이전까지 간다는 얘기는 Y의 소비는 없고 X의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X의 소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여기에서도 이 점에서도 이것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같아지지 않는 그러한 점들도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Y라는 상품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Y라는 상품의 소비를 아무리 줄여도 거기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증가되는 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계속. X라는 상품에 대한 소비를 아무리 늘려도 여기에서 줄어드는 그러한 한계 효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Y라는 상품에 대한 소비는
안에, 그리고 X만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X만 소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라는 상품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는 굉장히 낮은 거죠. 반면 X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가격의 비율, 가치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X와 Y에 대한 상품의 그러한 가치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것하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짜장면과 냉면이죠. 내가 짜장면은 냉면만 먹는다. 왜?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 이 상품에 대해서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경우다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X와 Y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떠한 소비자 선택 이론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것을. 요것이 아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가치, 개인적인 가치의 이 상품에 대한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MUY 나누기 PY 이것이 MUX 나누기 PX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조금만 바꿨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니까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제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지불한 가치가 있다. Y라는 상품에 대해서 지불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Y 상품에 대해서 얻는 만족. 이것이 있죠. X라는 것에 대해서 지불했다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나오는 만족이 있어요.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이것이 일치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치되는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시킬 때는 그렇다라는 거야. 효용을 극대화시킬 때는 이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Y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론을 지금 투입할 때 발생되는 효용이나 X에 대해서 이론을 투입할 때 발생되는 효용이나 같은 점에서 소비를 할 때에 이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꼭 이론을 이렇게 따지진 않더라도 나도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교양서적을 읽을 때 이론에 대해서 얻는 그러한 가치하고 그죠? 어떠한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론을 투입했을 때 얻는 그러한 가치하고 일치가 되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것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고 한다면 더 소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덜 소비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에다가만 완전히 다 올인해가지고서 나는 이것만 하고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어떠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제학 원론체 이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투입했을 때 발생되고 있는 마지막 이론이죠. 마지막 이론이 했을 때 투입이 됐을 때 발생되는 한계 효용이 X 상품, Y 상품 동일한 수준까지 사람들은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쉽죠?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아까 Y가 소비가 증가할 때 MUY가 증가하실 때고 하셨는데 Y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때 MUX는 MUY는 감소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디서요? 필기를 그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Y 질문 정말 잘했어요. Y가 증가할 때 MUY는 감소하죠. 당연히. 근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네. X 소비 줄이고 아니 PX분의 PY가 여기 저 상황일 때 여기서요? 네. 저기 MUY가 감소하는 거죠. 필기할 때. 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나 봐. 다른 데서 이렇게 했었나 보죠? 편집해 주세요. 편집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것이 그렇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했었을까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이쪽에 했을 때 그랬었어요? 신경질 난다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신경질 난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맞은 거죠. Y의 소비를 줄이고 X의 소비를 늘리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죠. 또 질문인 사람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소득을 쓰지 않고 돈을 쌓아놓고 효용을 얻는다. 그 사람의 그러한 효용 체계는 상품 소비, 돈 쌓아놓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X라는 상품, Y라는 상품 두 개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다 잘 사용을 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러한 지금 그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소비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썼는데 의미가 없었어. 이거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낀 적은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이거 가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돈만 쓰고 온 거야. 에이 신경일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러한 경우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효율적인 그러한 소비를 갖다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잘 찾는 거죠, 사실은. 나는 정말 뭘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지금 뭘 소비를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를 해요. 일반적으로. 네? 또 질문인 사람. 없죠? 이렇게 훌륭해요. 사람들이 한번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가지고요. 딱 지우죠. 자,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얘기가 됐고요. 지금 무차별 곡선이나 아니면 예산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일단은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 지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선 그 Y라는 상품하고 X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차별 곡선이 항상 이렇게 나이스한 분석하기 편안한 나이스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느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무차별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X라는 상품하고 Y라는 상품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지 않으면 똑같이 둘 다 늘리지 않으면 얘의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하나, Y만 계속 소비를 해봐야 얘의 효용은 계속 똑같아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체하는 것을 가만 생각하고 보완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동시에 소비가 될 때 이 사람한테는 효용이 증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죠.
X라는 상품하고 Y라는 상품을 똑같이 한 단위씩 늘려가야 얘는 효용이 증가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완전한 어떠한 보완제죠. 완전 보완제.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완전히 보완하는 그러한 보완된 상황. X라는 것만 주가라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나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발 왼쪽 오른쪽처럼 그 정도의 그 보완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완전히 그려버리는 거죠.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다면 여기에서부터 변하는 거나 여기에서부터 변하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Y라는 상품과 X라는 상품을 대체를 하는데 얘는 효용을 얻는 거고요. 얘가 여기에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X를 줄이고 Y를 늘리는 그러한 비중이 1대 1이었다라고 치면 이쪽에서 1대 1로 변해도 똑같은 효용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이거 정말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완전 대체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X를 소비하는 대신에 Y를 소비해도 똑같아 얘는. 이렇다면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이 특이한 경우고요. 우리가 예산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산선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Y라는 상품과 X라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었어요. 지금 나의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소득에서 가격, 소득에서 가격 이렇게 됐었죠. 얘의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이것이 예산선이 평행이동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것이 평행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영역을 갖게 돼요. 소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지금 가격이 변화했을 때에도 이러한 영역을 찾아볼 수는 있다는 거죠. 만약에 X라는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Y라는 상품의 가격이 변화했다. 여기에서 Y의 가격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Y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변했을 뿐인데 얘가 꼭 소득이 증가한 것하고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일부. 그죠? 가져갈 수 없었던 그러한 영역을 가져갔어요. 소득이 증가했어?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구나. X 상품 대신에 Y 상품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 가격이 달라진 거죠. 상대 가격이. 그러니까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가격이 5,000원에서 둘 다 5,000원이었는데 짜장 가격이 만약에 2,000원으로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짬뽕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죠.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짜장면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2,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어.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짜장면과 짬뽕에 어떠한 그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짬뽕, 짜장면 똑같이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가 한쪽이 떨어졌어.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대체예요. 그죠? 이것 대신에 이걸 소비하는 거.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품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대체 효과.
이것이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없었던 그러한 영역이 나타났어. 이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찾으면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A에서 B로 옮겨갔는데 이 A에서 B로 옮겨간 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대체한 것, 하나는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이러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죠.